안녕하세요. 사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이제 4분기도 시작되었네요. 올해의 마지막이죠. 최근 여러 이슈들로 장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로 장은 등락을 하게 됩니다. 등락하는 장을 생각보다 많이 겪게 되죠.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투자처입니다.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기업의 성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은 사업적인 것을 꾸준히 체크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4분기에도 기업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458억이네요. 바로 다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전환가액의 조정이 보이네요. 주가 하락의 이유로 미상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7,669원에서 5,729원으로 조정되었다는 내용이고, 따라서 전환가능 주식수도 증가하게 되었죠. 보시면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조정일이네요. 최저 조정한도가 5,369원이니 거의 최저 조정한도까지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네요.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봐볼까요? 6월에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죠. 200억의 자금 조달을 위한 전환사채였고 빵빵 채권이었습니다. 보시면 정관상 사채 잔여 발행 한도도 200억이니 이제 200억을 조달하여 매자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하겠네요. 향후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정관 변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사채의 콜옵션은 40%이며 드라마, 영화 같은 컨텐츠 제작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자금을 조달했고, 투자한 쪽은 NH메리츠 신기술조합입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 이후 NH메리츠 쪽에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공시됐습니다. 이제 이 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으로 349만 1010주로 변경되었겠죠. 그리고 계약 체결 공시들도 있네요. SBS 월화드라마인 라켓소년단을 스튜디오 S에게 제작 공급하는 내용이고 총 64억의 계약이군요. 3분기까지의 계약임을 알 수 있죠. 라켓소년단이 5월 말부터 8월까지 방영되었으니 공급 계약 기간과 같네요. 시청률도 나쁘지 않았던 드라마였던 것 같네요. 다른 계약 공시를 봐보면 역시 또 라켓소년단에 대한 계약인데 이번에는 OTT 방영권 라이센스 계약이네요. 넷플릭스와의 계약이고 계약 기간 동안 넷플릭스에서 시청이 가능한가 봅니다. 계약금은 경영상 비밀 유지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네요. 펜엔터테인먼트가 OTT에도 공급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좋죠. 매출액 및 손익구조 30% 변경 공시도 있는데 매출은 크게 감소되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덕분에 순이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진 것인데 회사는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OTT의 직접 공급으로 인해 수익성이 향상되었고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시기를 조정한 덕분이라고 했네요. OTT에 공급하는 것은 펜엔터의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러한 변화는 이따가 사업에서 봐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도 있는데 20년 4월부터 7월까지 10억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것이 보이죠. 따라서 현재 이러한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전문 투자자 및 임직원들의 지분 변동들도 보이고 자산 재평가 결과 공시도 보이네요. 보시면 이러한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받은 것이고 이 토지는 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엔터테인먼트 건물이 위치한 땅입니다. 최근 부동산 값이 상승하면서 재평가를 받았고 2배 이상의 재평가를 받았으므로 펜엔터의 자산이 상승했겠네요. 재무구조가 개선되었겠죠. 그리고 또 계약 공시가 있는데 계약 금액이 변경된 정정 공시이고 TVN에서 방영된 청춘기록의 제작을 스튜디오 드래곤과 체결한 것이었군요. 대략 펜엔터테인먼트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임시주총을 열었던 것이 보이는데 이때 발행할 수 있는 주식 한도를 3천만 주에서 2억 주로 늘린 것이 보이네요. 특히 이것 때문에 임시주총을 열었겠는데요. 왜 총 주식 한도를 증량했는지 알아야겠죠. 먼저 무상신주 취득으로 인한 임직원들의 주식수 변동 공시가 있는데 보시면 1:1 무상증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무상증자 공시가 보이죠. 자기 주식을 제외한 총 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주식수가 약 2,700만 주가 되었죠. 기존의 발행한도 주식수가 3,000만 주였는데 무증으로 총 주식수가 약 2,700만 주가 되니 추가로 발행 가능한 주식이 적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임시주총으로 미리 발행한도를 늘렸다고 보면 되겠군요. 앞선 공시에서 사채 한도만큼 발행한 것도 봤었는데 총 주식수 발행 한도를 올린 것처럼 매자닌 한도를 증액하는 정관 변경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특히 총 주식수와
채권 발행 한도를 올리는 정관 변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펜엔터테인먼트는 이쯤 보고 보고서를 보면 되겠네요. 반기 보고서 클릭. 펜엔터테인먼트는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네요. 앞서 봤던 자산재평가 공시의 주소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코스닥으로의 상장은 2006년 7월 7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펜스타즈 컴퍼니가 자회사였으나 지분양도로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죠. 2분기에 지분양도로 제외되었으나 따로 공시가 되지는 않았는데 펜스타즈 컴퍼니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의무 공시에 해당되지 않았나 보네요. 지분을 양도하며 100%에서 20%로 낮아졌음이 보입니다. 총 주식수를 봐보면 작년 반기 대비 올해 반기는 일단 신탁 체결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증가했으며 자기 주식을 제외한 총 주식이 무상증자로 2배가 된 것도 보이고 따라서 발행할 주식의 총 주식수 한도를 올린 것이 보입니다. 지분을 보면 박영석 대표님이 최대 주주로 있네요. 안정적인 지분을 가지고 계시죠. 그의 주주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외에도 전문 투자자들의 지분 변동들도 있었죠. 그리고 현재 미상환 매자니는 이렇게 있습니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옵션으로 인해 전환가액과 전환가능 주식수는 이렇게 변화된 상황이죠. 이 전환사채는 내년 6월부터 전환이 가능하니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공시도 그렇고 보고서도 간결해서 진행이 빠르네요. 좋네요. 이유. 그러면 바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일단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었군요.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한 이유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매출 채권이 크게 늘었는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펜엔터의 매출이 전년 반기 대비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채권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매출 채권을 잠시 봐보면 전기말 대비 매출 채권이 크게 늘어난 것이 보이고 채권 회수율도 양호해 보입니다. 그러나 특히 12개월이 초과된 채권이 전기말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KBS에서 방영된 동백꽃 필 무렵의 제작비를 아직 회수 못했나 보네요. 걱정할 만한 고객사는 아니니 회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무님이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에서의 변화도 보이는데 딱 봐도 유형자산의 일부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추측되죠. 보시면 토지와 건물 대부분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어 생긴 변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등기 권리자가 변경되면서 유형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했기 때문이네요. 이번에는 부채를 봐볼까요? 먼저 운전자본과 관련된 매입 채무도 증가했음이 보이고 또 전환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자산도 증가했지만 유동성 전환사채와 유동파생상품 부채가 생겼죠. 그리고 장단기 차입금의 변화 정도가 있네요. 이제 자본을 봐보면 이미 작년 말에 무상증자가 반영되어 있고 또 자산 재평가로 인한 증가도 반영되어 있어서 이번 반기 보고서는 전년 말 대비 큰 변화는 없죠. 따라서 작년 말 대비 큰 변화는 전환사채 정도가 가장 크겠네요. 그러한 변화들을 거친 펜엔터테인먼트의 현재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은 넉넉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실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펜스타즈의 규모가 작기에 그냥 연결로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먼저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영업이익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에도 영업이익률은 8%로 변화는 없네요. 그러나 작년 대비 순이익은 더 큰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자회사이던 펜스타즈의 지분을 처분한 이익 그리고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대비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파생상품 평가이익으로 잡혔기 때문에 금융수익이 더해진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파생상품 손익은 회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유입 유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그만큼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으로 인해 순이익은 더 크게 증가된 것이 이번 펜엔터테인먼트의 반기 실적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분기 연간 실적 변화를 봐볼까요? 먼저 분기별 매출의 변화가 좀 있죠.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는 사업 구조여서 일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는 것은 참 좋아 보이네요. 이번 분기는 파생상품 평가이익으로 순이익이 컸지만 보통 분기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업의 이익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보고 계시는 기업 분석 영상도 짧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연간 실적 변화도 봐보면 역시나 일정하지 않고 매출 변화가 큰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17, 18년 사업과는 다르게 19, 20년 사업은 매출 변화가 있음에도 이익이 나는 모습이네요. 간단히 살펴보니 매출원가에서의 개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덕분에 이익률이 증가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업 구조상 매출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가 큰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이익이 꾸준히 발생되는 변화는 보기 좋네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펜엔터테인먼트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그 중에서도 드라마의 방송 영상물 비중이 크고 또 OST 등의 음반 매출이 있는데 OST는 드라마를 보며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음악이다 보니 많은 홍보비를 절감할 수 있겠죠. 따라서 드라마와 OST 음반 사업을 같이 하고 있나 보네요. 건물 임대 수익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군요. 서울에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사의 건물이 있다는 게 장점이라 생각되네요. 덕분에 자산 재평가로 재무 상태가 더 안정적으로도 되었으니까요. 펜엔터테인먼트의 가장 주요 사업인 이러한 방송 영상물은 펜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체결한 작가와 제작팀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공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약 25명의 작가와 계약된 상태이고 또 3팀의 드라마 제작팀을 보유하고 있죠. 보시면 유명한 작품들도 꽤 보이네요. 해품딸, 월계 수양복점, 옥탑방, 태왕사신기, 슬기로운 감방 등 펜엔터테인먼트가 좋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간 5에서 6편의 제작 능력을 가졌지만 작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팀을 늘리면 연간 제작 능력을 더 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연도별 제작 드라마도 한번 봐보면 한류 열풍의 시초가 되었던 겨울연가부터 소문난 칠공주, 각시탈, 쌈마유이 등 역시 제작 능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에는 이러한 제작 공급을 주로 지상파에 해왔었다면 이제는 케이블과 OTT로도 공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OTT로의 공급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는 공시도 봤었죠. 최근 오징어 게임, 킹덤, 스위트홈 등 다수의 한국 작품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배우 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기본적인 소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OTT들이 한국 제작사와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펜엔터의 유통구조도 그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보기 좋네요. 앞서 실적에서 매출이 들쑥날쑥한 것도 봤었는데 펜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지상파 혹은 케이블에 한정되어 안정적인 편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공급해서였겠죠.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 제작 편수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출에서의 증가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OTT 시장의 확대와 한국 작품에 대한 관심 증가는 제작 능력을 갖추고 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공급하는 펜엔터테인먼트에게 좋은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앞으로의 제작 계획을 봐보면 웹툰 판권을 확보하여 제작하는 저택의 주인, 국민 사형 투표 등도 있군요. 끊임없이 좋은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고 그 공급처가 이제는 OTT로 확대되는 모습이네요.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는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고 또 매출과 이익에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거의 최저가까지 조정되었으니 이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또한 과거부터 많은 작품들을 제작해오며 작가분들과의 계약으로 좋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과거 작품들에 비해 최근 작품들은 흥행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계속 좋은 작품들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는 지상파에만 집중되지 않고 케이블과 OTT 공급으로 이익이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좋아 보이네요. 장단점을 나눠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전 한컴 MDS의 분석은 꽤나 복잡한 내용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펜엔터는 꽤 간단한 느낌의 기업 분석이 되었네요. 펜엔터의 사업 환경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도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 보니 이번에는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좀 더 활기를 찾고 4분기를 더 열심히 보내려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종종 미들캡, 라지캡 기업들도 다뤄볼까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